시 읽는 일요일 김병호입니다. 이번 시집이 유튜브 시 읽는 일요일의 10번째 시집이 되었네요. 그동안 감사했고요. 이번 주에도 읽을 만한 시집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가급적이면 창비나 문지, 문동, 민음사 등의 그 대형 출판사에서 출간된 시집들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 김정수 시인의 사과의 잠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묻히기 아까운 시집이어서 기꺼이 골랐는데요. 이미 출간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시집이기도 합니다. 김정수 선배가 들으면 섭섭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김정수 시인의 시는 문단의 중심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기본적인 능력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오히려 저변에 훨씬 많은 우군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나름의 인간성과 어떤 작품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이겠죠. 1990년 현대시아으로 등단을 했으니까 김정수 선배도 어느덧 등단한 지 30년이 훌쩍 넘은 중견 시인이 되었네요. 자,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지독한의 김정수 로 정했습니다. 시집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시집 사과의 잠은 어떤 죽음과 어둠이라는 내면의 자의식을 지독하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집을 읽으며 오늘 나눈 이야기는 그의 지독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말 몰랐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깔끔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집의 표제작인 사과의 잠을 시인의 육성으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과의 잠, 김정수. 사과를 벗기자 안에 낫달이 들어 있었다. 노독이 덜 풀린 엄마를 깨우니 그만 길이 어두워졌다. 칼의 심장을 기억하는 치욕이 뚝 끊어졌다. 단칼에 자르기도 하고 서서히 목을 겨누기도 하는 경각에 달린 행로를 벗어나자 자정이었다. 아무도 모를 거라는 위안에 몸의 중심이 다소 흔들렸다. 사소한 다툼이 반으로 쪼개져 매장되었다. 몰래 죽은 엄마를 잘근잘근 씹어 삼켰다. 외출하기도 전에 벌레 먹은 죽음이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불온을 찌르자 불결이 먼저 와 잠들어 있었다. 오르지 못해도 오른 것이고 왔다 간다는 믿음도 사라졌다. 무딘 칼등으로 사과의 잠을 두드려 벌레 같은 날들을 깨웠다. 무덤을 벗겨낸 껍질이 평상에 수북했다. 자, 이렇게 성의 있는 육성시는 처음 아니신가요? 신앙성을 위해서 직접 배경 음악까지 연출하시다니 김정수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뜬금없이 느닷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집에는 죽음과 어둠에 대한 무의식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그렇습니다.
죽은 엄마가 이 작품의 어둠의 근거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읽기에는 그보다는 더 강력한 추인은 화자가 기억하는 치욕, 그 치욕일 겁니다. 그리고 이 치욕은 다른 시 목련 101호에서 표현된 것처럼 누설할 수 없는 비밀과 같은 맥락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시, 그 물의 상처에서 표현된 엄마의 임종을 지켜보던 비참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자는 이 치욕을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도 모를 거라는 위안이나 아무 일 없다는 듯한 불온으로 감추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재된 불안감은 좀처럼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이 시는 얼핏 독자들에게 불친절한 시입니다. 시라는 장르적 특성이 강화된 탓이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작품에 비해서 함축이나 비약, 생략을 통해 비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외부와의 갈등이나 불협화음이 아니라 그 시의 끝에서 맞다 부딪히는 어떤 그 자기 정념, 즉 불안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서사를 단순하게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사과를 깎다가 낫달의 형상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는 죽은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화자에게 벌레 같은 날들과 같은 어떤 치욕으로 등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대부분의 시인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의 김정수 시인은 왜 이 치욕과 불안을 굳이 시로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한테는 절대 말도 안 해주면서 말입니다. 감추면서 드러내고 싶은, 숨으면서도 들키고 싶어하는 이 마음. 시인은 어머니의 죽음에서 기인된 치욕을 사실은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고립을 견뎌내는 일이 힘겨운 일이기 때문에 누설할 수 없는 비밀이 말해지기를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불안과 치욕의 정념을 결국은 자기 시로 용해를 시켜버립니다. 시인이 굳이 이 시 어떤 사과의 잠을 시집의 표제작으로 한 이유와 배경에는 시인이 이 시에 부여하는 어떤 가치와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 아닐까요? 그만큼 이 시가 김정수 시인에게는 아주 특별하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의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 옛날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 사과를 깎기 전에 꼭 칼등으로 톡톡 사과를 두드리는 걸까요? 주사를 맞을 때 톡톡 이렇게 두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과가 놀랄까봐 미리 신호를 주는 걸까요? 예, 터무니없는 우스개였고요. 자, 그럼 또 다음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문장, 김정수. 넥타이처럼 서툰 계단은 불안하다. 마음이 먼저 건너간 사거리. 폐지 한가득 실은 리어카 앞세운 노인이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다가왔다. 슬로모션으로 지나가는 바퀴를 바라보며 다 파지겠거니 했는데 더러 시집들이 무덤처럼 누워 있었다. 낯익은 집에 고이 모셔두었거나 낯선 혹은 미처 모시지 못한 시인들. 철진한 신문지와 얌전히 접힌 종이박스와 주름진 하루에 실려 백년산 끝자락, 간판조차 없는 고물상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아직 왕성한 배경을 자랑하는 죄수들을 구해주고 싶었지만 사는 데가 다 감옥인지라 깨어있는 죽음인지라 애써 외면했다. 한 끼 밥으로 다시 태어나는 문장이라니. 다시 차오르지 않는
붉은 신호등 위로 환도 같은 낫달 떠 있다. 길 하나 건넜을 뿐인데 한 생이 잘려버렸다. 자, 이 작품은 비교적 선명한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를 무단 횡단하는 폐지 줍는 노인의 리어카에 시집이 얹혀있는 모습을 본 화자가 자신이 느꼈던 어떤 소외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구나 한 번쯤 목격했을 듯한 이 일상의 한 풍경인 이 장면에도 시인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노인의 등장도 그렇고 시집들을 하필 무덤처럼 누워있다고 하는 표현이나 그 시집을 보면서 사는 데가 다 감옥이니 깨어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진술도 그렇습니다. 붉은 신호등 위에 날카롭게 빛나는 낫달을 환도에 비유하는 것도 그다지 평범하지는 않죠. 시집이 고물상으로 팔려가 시집으로서의 수명을 다한다 하더라도 김정수 시인의 의식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죽음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겨우 길 하나 건넜을 뿐인데 한 생이 잘려버렸다라는 마지막 시행 역시 죽음이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린 시인의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시인 김정수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하지만 시인은 이 죽음에 나름의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이 그렇듯이 다시 태어나는 문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집이 제 생명을 다하면서 노인에게는 한 끼의 밥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집에서 김정수 시인은 왜 이렇게 지독하게 죽음과 어둠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시집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 생기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저는 그렇다면 이 지독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거기에 되게 많은 관심이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의문의 근거, 의문의 단서를 시인의 말에서 찾아보았는데요. 김정수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상에 만만한 것은 없지만 오늘도 나는 살아 있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그늘과 불안을 버텨내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몸부림의 지독함이 바로 김정수 시의 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몸부림이 이 시집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죠. 하다못해 잠을 자다가 아내의 손을 잡는다는 지극히 평화로운 시 망명에서도 시인은 어둠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천성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삶의 궁핍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참으로 삶의 고트를 지독하게 수행 중인 시인 김정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드릴 말씀은 정말 몰랐을까입니다. 다소 뜬금없이 들리시기도 할 텐데요. 이 시집은 1, 2, 3, 4부 이렇게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작품들이 어떤 균등한 밀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2, 3부의 경우는 이전 김정수 씨의 어떤 맥락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변모의 의지로 읽히고 그 의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지만 4부는 다소 무난하다, 다소 느슨하다, 헐겁다, 아니면 덜 여문 듯한 미성숙의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느낌은 어디까지나 저의 이제 개인적인 취향과 어떤 관점에 편향된 견해임을 미리 밝혀두는데요. 김정수 선배님 정도의 어떤 수준급의 시인이라면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감히 도발적으로 정말 몰랐을까? 라고 던져보았습니다. 어떤 촉박한 출간 일정이나 아니면 부수적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은 하지만 김정수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 애독자로서 그 사부에 대한 아쉬움이 강하게 남은 탓이니까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시집을 바로 어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외로운 어린 왕자와 같은 시인이 엊그저께 출간한 신작 시집을 다음 주에는 다루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 읽는 일요일의 김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